네, 오후장에 포인트들 잡아보고 전략 세웁니다. 오후장 터닝 포인트입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오셨습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기분 좋은 상승이 나타나는 날인데요. 하나씩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 미국의 물가지수 안정 대체적으로 오르고요. 반도체주가 강하게 오르죠. 반도체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 네. 하이닉스가 5% 오르고 지난주인가 얼마 전에 오를 때도 하루에 한 7%가 8% 오른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것들에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인데 반도체주 좀 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소부장 단에서도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채 수익률 자체가 어제 CPI 발표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나스닥 선물부터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 자체도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M7 중심으로 미국 증시에서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채 수익률이 높았을 때 부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안 한다, 혹은 엔비디아의 상품이 문제가 있어서 납품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바로바로 반박 보도가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AI로 시작된 여러 가지 산업군들에서의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아마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더 강해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반도체는 긍정의 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HBM과 유리기판 요 순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아마 액침냉각과 레것이 이렇게 후발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해당 내용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반석 의원님께도 반도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좋게 봤었죠, 그죠? 네.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오고 결국은 하이닉스 계열의 HBM,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기판 이런 쪽에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형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이제 유리기판 그리고 HBM 그리고 CXL 이 순으로 조금 관심을 중소형주 단을 갖고 중소형주 단에서 많이 올라갈 때는 대형주가 쉬어갈 때는 대형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반도체는 장기 호흡 관점으로 매수가 유효하다. 삼성전자 55,000원, SK하이닉스 17만 원 이하. 요거는 지난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 초에도 여전히 반도체가 쉬어갈 때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장기 관점의 호흡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삼성전자는 8만 원, SK하이닉스는 24만 원은 우리가 이 가격대까지는 조금 장기간의 호흡으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 왜냐하면 대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보다도 우리 증시 자체의 수급적인 영향과 사이클에 대한 모습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증시의 방향성이 조금 더 수급에 대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대형주들의 순환 매속, 지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가고 있고 PPI, CPI에 대한 모습들이 이제 둔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뜨거울 때 추격 매수보다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기회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조금 나오면서 달러 엔 환율이 155엔까지도 조금 후퇴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트럼프 취임, 그리고 우리 설 연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61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에는 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 현금화 전략을 했다가 다시 갭을 메우고 61선 지지 흐름들이 나오면 재차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월말 설 연휴를 앞둔 현금 확보에 대한 변동성까지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서 뜨거울 때 추격 매수는 자제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하창한 본부장님께 유리기판 얘기하셨으니까 HBM과 유리기판을 사실 같이 봐야 될 그런 타이밍 아닙니까? 뭐 유리기판 얘기는 본격적으로 하긴 시간이 그렇고 유리기판 가운데서는 그러면 이게 워치리스트에 좀 넣어야 될 기업은 어디입니까? 대만족. 네, 뭐 종목군들 되게 많은데 저는 요 이제 머니투데이 나와서 SKC를 좀 집중적으로 예. 얘기를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뭐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의 멘트도 있고요. 또 이제 최초 상용화에다가 실물도 공개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발에서 어떠한 모멘텀이 나오기도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 종목을 보고는 있는데 뭐 기타 외에도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하나를 좀 묵직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SKC를 중심으로 네.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안정적인 종목이 SKC고요. 다음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금리 부담을 덜어낸 바이오주도 기대를 가져볼 만한가.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번 주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뭐 생각만큼 강하진 않았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오늘 바이오가 강하게 오죠. 이럴 때 이제 누가 사실은 선두권에 나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흐름 어때요? 예. 맞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이 좀 좋은 상황인데 사실 미국장에서의 그 S&P 500의 그 지표 보시면 산업별 지표 보시면 바이오가 좀 제일 부진하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데 확실히 그래도 우리나라 종목군들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뭐 ABL 바이오나 뭐 이런 일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는 있는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킨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도 3에서 4%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이 다시 한번 좀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을 할 때 올해도 바이오가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멘트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또 네. 이제 트럼프발 리스크가 나오더라도 상호 협력을 통해서 좀 디펜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ADC 지형이나 뭐 CDMO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와 AI 쪽과 연결되어 있는 쪽이 모멘텀이 될 텐데 뭐 ADC 제형이나 뭐 특히나 CDMO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뭐 삼바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수주 기록도 했고요.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DC 쪽에서는 리가캠이나 뭐 알티오젠 모멘텀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고요. 또 개별적인 파이프라인에서의 또 모멘텀도 터져 나올 거기 때문에 바이오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금리에 대한 이런 속도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오긴 하겠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좀 최근에 못 가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고 일정 라인까지는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허반석 의원님께 바이오 질문. 두 번째 질문 받는 사람이 불리합니다. 첫 번째는 좀 글로벌한 얘기를 하지만 또 디테일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바이오 쪽에서 뭐 바이오가 환경 자체는 이제 괜찮게 보실 거고 바이오 쪽에서 좋게 보는 그 섹터? 네, 또 관심 종목입니다. 네, 뭐 종목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 SC FDA 신청이 올해 연내 있을 예정이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죠. 보로노이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저는 보로노이보다는 조금 유한양행에 대해서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온다면 레이자티니뿐만 아니라 알러지 관련된 연구 개발 성과도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유한양행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익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중항체 쪽에서는 Y바이오로직스 그리고 AI 신약 개발 쪽에서는 신테카 바이오 그 다음에 DXVX까지도 우리가 대형주와 중소형주 단에서의 구분. 그런데 두 가지 모두 다 공통점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다중바닥이 조금 확인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조금 더 비중을 실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CPI 나우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CPI 발표 이후에 1월 달 CPI도 둔화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 이자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 기술주 쪽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진입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앞서서 언급드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가운데 관심 있게 볼 기업들을 주셨습니다. 다음엔 순서를 좀 바꿔서 질문해야겠어. 그래야 네, 바이오 얘기 좋습니다. 다음 터닝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조선주 많이 올랐고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오를 때는 조금 쉬는 거죠. 다른 섹터들은 이제 튀어 오르기 때문에요. 조선주에게는 허반석 의원님 준비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시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인데 조정시 매수 관점입니까? 조정시 매수보다는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닥에서부터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상승 흐름들이 나왔고요. 1승, 현대, 힘스 등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소식에 현대인스가 곧장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그 외로도 삼성중공업까지도 여러 조선과 관련된 기자재까지도 모든 종목들이 우상향 흐름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뜨거울 때 진입하는 것보다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진입을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샤페론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고 일찌감치 돌아가면서 양자 컴퓨터까지도 우리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해 놓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투자 관점에서는 조선주는 보유자 영역인데 기필코 차트상 저위험 구간 또는 61선 또는 121선에 대한 지지 체크는 한 번 더 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고요.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순환매가 조금 돈다면 뭐 다른 쪽이 뜨겁다라고 하면 많이 오른 조선 쪽에서도 차익 매물이 나와서 이쪽으로 옮겨갈 때 그때 이제 조선이 61선에 대한 지지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주로는 HD 현대마린 솔루션, 1승, 그리고 HD 현대 미포,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떨어질까?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올까? 라는 상상을 하다가 결국에 왔단 말이죠.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왔을 때 진입하는 게 오히려 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고 양자 컴퓨터나 제약바이오나 이미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많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너무 조선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보유자 영역인 것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사고 싶죠?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네. 주식이 날 버리고 갈 것 같잖아요. 그죠?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은 가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온다. 이평수간 구간까지. 그죠? 그래서 허 의원님 말씀하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노리는 게 안정적이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이슈 볼게요. 트럼프 취임이 이제 다음 주인데요. 그러게요. 태양광 업체들이 오늘 보면 상당히 강합니다. 하나솔루션이 8%, OCI도 7%. 풍력은 좀 약한데요. 최근에 태양광이 오늘 포함해서 이렇게 원래 친환경이라 트럼프의 피해주잖아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하창한 본부장님. 일단은 피해주이기는 했죠. 네.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게 최근에 이제 풍력 쪽은 보조금을 축소한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 보조금을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아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2017년, 18년도 넘어갈 때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치킨 게임이 한 2, 3년 정도 있었죠. 그때 이제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이 망하게 되고 중국이 태양광에서 폴리실리콘을 거의 독점하는 식으로 좀 변형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작업을 하려면은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당장 수입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셀에 대한 부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금일 신문에 이미 OCI의 공장이 100%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가 또 지역별로 수익이 굉장히 잘 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체 에너지 쪽에서는 충분히 좀 에너지원으로의 이벤트가 좀 부각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는 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AI가 전기 먹는 하마니까 거기에 따른 좀 수요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발 규제에 따른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다음 주부터 행정부로 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 아마 한동안은 힘겨루기를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정책발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 뭐 두 개밖에 없습니다. OCI랑 뭐 이제 하나솔루션 중심으로 아마 움직임이 될 거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기타 종목까지 좀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두 가지 종목을 좀 핵심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주요 섹터들 분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LS 일렉트릭을 말씀을 하셨죠. 1월 2일 날. 뭐 전선 전력기기 업체들이 워낙 흐름이 좋으니까요. 상승세로 14%까지 오늘도 4% 상승이고요. 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주는 코스맥스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싶어서 밑에서 조금의 뭔가 박스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 중심으로 좀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최근에 리포트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25년도에 뭐 특히나 국내에서는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또 증설에 대한 모멘텀까지 그리고 거의 전 법인에서의 이런 매출단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뷰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기관에서 특히나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들이 좀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맥스가 기관에서 특히나 연기금 수급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주가에 좀 변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K뷰티에 대한 이런 글로벌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혜를 좀 입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7만 5천 원 1차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뭐 한 19만 원까지는 다시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만 13만 6천 원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오늘 보면 뭐 아모레퍼시픽도 올라오고요. 좀 움직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코스맥스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음 허반석 의원님은 샤페론 바이오 얘기 쭉 말씀하시면서 1월 9일 날 말씀하셨는데 벌써 26%의 최고가 기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인데요. 네. 오늘 관심주 바로 갈게요. 예. 네, 샤페론도 그렇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오늘은 LK 삼양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K 삼양. 그렇습니다. 조금 생소합니다. 보통 삼양그룹인가 했더니 LK 삼양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양사 삼양그룹이 아니네요, 그죠? 네, 그 이제 이전 삼양 옵틱스. 삼양 옵틱스라는 그렇습니다. 회사가 거기서 이제 바꿨네요. LK 삼양으로 삼양이 네. 변경이 됐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교환 렌즈가 이제 출발점인데요. 이 렌즈가 어디까지 가느냐? 자율주행에 대한 탑재, 그리고 우주항공 위성의 탑재. 그럼 이 위성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요. 스페이스X 올해 발사되는 스페이스X 중 우주항법용 차세대 별 추적기에 LK 삼양의 렌즈가 탑재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스페이스X가 발사되는 일정 때마다 불쑥불쑥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는 게 차트에 그대로 흔적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 오전 7시에도 스페이스X 스타쉽 7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2차례, 3차례 정도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은 잘 발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LK 삼양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울 때 발사했다, 우주항공 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올라가고 있다 할 때 올라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정 모멘텀이 있다, 그런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우리가 진입해 보는 것 투자 전략으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K 삼양 관심주였습니다. 우리는 삼양 옵틱스가 훨씬 좋은데 그럼 뭐 하는 회사인지 딱 알잖아요, 그죠? 근데 뭐 회사가 바꾼 거니까 뭐라 할 수는 없으나, 네.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스타디가. 여담을 말씀드리면 여기 저희 방송국에 있는 여의도역은 여의도역 신한투자증권역 이렇게 변기를 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변기를 해주면 안 되나? 이름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오후장 터닝포인트 여기까지 하죠.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